이 프로그램은 모든 연령의 시청자가 시청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역 공동체가 공감하는 지역 이슈와 궁금증을 풀어보는 히어로 유경무입니다. 내실을 광해에 살맛나는 도시, 대한민국 문화도시 충주시를 도약하는 현장에 오늘의 주인공이 있습니다. 주인공을 소개하겠습니다. 지난 10년 중부내륙 신산업도시 기틀을 닦고 사회 전반의 인프라를 두루 갖춘 문화도시 충주. 이곳에 오늘의 히어로 조기령 충주시장이 있습니다. 삼선 충주시장으로 민선 8기를 이끄는 조기령 시장은 문화, 교통, 건축 등 그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내실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중부내륙선 KTX 충주 판교 구간이 정식 개통되고 수도권과의 거리가 한층 더 가까워지면서 공공기관이나 기업 유치는 물론 인구 유입에도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문화도시로 선정된 충주시는 문화예술 중심도시 건설을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생태, 관광, 문화 분야의 내실 발전을 위해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히어로에서는 내실, 혁신, 전진 등 새해 새로운 시정 운영 방향과 함께 한층 더 살맛나는 도시를 만들겠다는 조기령 충주시장의 계획을 들어봅니다. 네, 오늘의 히어로 육가원칙 첫 번째 키워드죠. 노구의 주인공 조기령 충주시장 자리 함께했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조기령 시장입니다. 네, 시장 또 이번 시간에 모셨는데 저희 CCS 충방송 시청자와 충주 시민들에게 간단한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충주 시민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셨습니까? 제가 새해 인사를 한 5천 명하고 나눈 것 같아요. 문자, 카톡, 악수. 집에 와서 곰곰이 생각하니까 무슨 복을 받아야 되는가. 누구나 근심 걱정거리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거 잘 해결되고 주변 사람들 포함해서 소망하는 모든 일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충주시도 운영하다 보면 걱정거리도 있고 소망하는 게 많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 잘 해결하는 한 해가 되도록 노력하겠고 시민 여러분께서도 작년에도 잘 도와주셨는데 올해도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육가원칙의 5개 요소 중 언제 해당하는 물음 핵심 단어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핵심 단어는 지난해의 성과였습니다. 시장님, 삼선 충주시장으로 또 새해를 또 맞이하셨습니다. 지난해 한 해를 되돌아보면 또 어떠신지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돌아보니까 어려운 일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가장 대표적인 게 호우죠. 이제 물난리. 그 괴산댐이 넘쳐가지고 제가 이제 직원들하고 한번 연구를 해보니까 이게 넘치면은 넘친 물이 혹시 댐이 무너지기라도 하면 그 물이 우리 달천, 단월 쪽에 오는데 얼마나 걸리느냐. 이걸 계산해 보니까 계산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미리 다 대피를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지도를 꺼내놓고 물에 잠길 만한 위험 지역을 보니까 최대 2만 명 가까이 되고 그분 중에서 좀 나이 많은 분들 미리미리 챙겨야 할 분들을 이제 대피를 시작을 했는데 공무원들이 헌신적인 노력을 했고 마을 주민들 또 마을 지도자들이 도와주셔가지고 많이 대피를 잘했어요. 대피를 하고 난 다음에 그게 한 50채 이상이 물에 잠겨가지고 거기 사는 분들이 대부분 어르신들인데 늦었으면 아마 빠져나오기 어렵지 않냐 그런 생각도 했고요. 이 대피를 시켜서 이분들을 뭐 교통대 체육관 뭐 이런 데 학교 체육관에다 모셔놨는데 정말 좋은 일이 생겼어요. 경로당의 어르신들이 우리 경로당이 원래 밥도 끓여 먹고 잠도 잘 수 있는 데 아니야. 일리 와라. 그래가지고 경로당에다가 모셔가지고서 거기서 진짜 오손도손 지냈고 그 종민동 쪽이죠. 거기에 그 어린이 그 시설이 하나 있는데 거기도 좀 위험해가지고 아이들을 역시 경로당으로 옮겼습니다. 그 경로당에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손자, 손녀같이 돌봐가지고 밥도 챙겨주고 아주 잘 됐다고 그렇게 합니다. 또 기억에 나는 일 하나는 우리 고등학생을 전체를 해외 수학여행 보냈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저한테 손편지를 써서 보낸 거 보니까 평생 외국에 처음 나가봤답니다. 그거를 학생들, 친구들하고 손잡고 담임 선생님하고 이렇게 같이 가서 배워가면서 세상이 넓고 뭔가 이 포부를 크게 할 수 있는 계기를 줘서 고맙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또 우리가 그 학교를 안 다니는 학교 밖 청소년이 있어요. 학교에 적응이 안 돼서
그 아이들도 다 보내줬고요. 어느 고등학교에는 그 장애를 가진 학생이 있었습니다. 이 학생이 나도 가고 싶다 그래가지고 특별 예산을 좀 많이 편성하고 선생님들이 특별 준비해서 그 차별 없이 똑같이 다녀온 거 그게 기억이 나고, 또 이제 작년 연말에 우리가 충주시가 문화도시로 선정이 됐거든요. 이거 참 삼수해가지고 사수 끝에 됐는데, 보통 다른 데 이런 거 응모하려면은 전문가들한테 돈을 주고 용역을 해서 그 계획서나 이런 거 만들어주고 하는데, 우리는 우리 중원문화재단에서 준비를 해가지고 지역의 청년들, 문화예술인들이 같이 힘을 합쳐서 이걸 만들어낸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 뭐 남의 손 빌리고 어디 뭐 돈 써서 된 게 아니고 우리가 노력을 해서 우리 지역 시민들이 이런 성과를 거둔 것이죠. 이외에도 참 좋은 일 많이 있었는데 일일이 뭐 자랑하는 것보다도 우선 세 가지만 말씀드릴 테니까 시청자 여러분 그중에 한 가지라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 고맙습니다. 시장 또 민선 8기 또 시작하기 전에 또 공약도 많은 공약을 또 내놓으셨는데요. 현재 시장님 공약이 순조롭게 진행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제가 내건 공약은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처음에 2014년에 초선할 때는 시정이 뭔지도 모르고 충주시가 뭔지도 잘 모르면서 남들이 이런 거 공약을 하면 표를 많이 줄 거다 이래가지고 그런 공약을 많이 걸었습니다. 좀 이상한 거, 눈에 띌 만한 거, 뭐 선심성 있는 거 보여주기식 공약을 많이 했는데 나중에 당선돼서 보니까 큰일 나더라고요. 이걸 못하겠다 그러면 거짓말쟁이고 한다 그러면 이게 충주시가 망하겠어요. 그래서 이런 건 하지 말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제가 재선 3선 때부터는 그런 공약을 안 했고, 하던 일에다가 정말 근거가 있는 앞으로 이런 일 하면 더 좋겠다는 공약을 걸어가지고 특히 3선 때는 그런 공약을 했죠. 그때 뭐 코로나를 극복한 뭐 어쩌고 그 축하금을 몇십만 원씩 나눠주자는 이런 거 저는 거 일자 안 했고, 제대로 된 걸 하자고 해서 공약을 걸었는데 거의 뭐 순조롭게 다 되고 있고, 몇 개 사업은 우리가 하는 것보다는 뭐 민간에서 하는 게 좋겠다거나 딴 데서 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조금 공약 심의위원님들 조언을 받아서 조정한 건 있는데요. 대체로 잘 되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대표적으로 내건 공약이 좋은 기업을 유치하고 그것만 갖고 안 되니까 문화도시, 생태환경도시, 관광도시, 건강도시를 만들겠다고 했잖아요. 그 사업들이 차근차근 되고 있습니다. 아마 주변을 둘러보시면은 눈으로 띄게 그런 시설이 들어차는 것도 보일 것이고, 프로그램도 많이 생겼구나. 내가 거기 가서 참여하면 되겠구나 하는 것들도 잘 보이실 겁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어디서에 해당하는 핵심 단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핵심 단어는 내실 강화였습니다. 시장님께서 신년사를 통해서 저희 충주의 하드웨어는 좀 탄탄한데 향후에는 이제 소프트웨어 기능을 좀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내실 어떻게 강화하실지 계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읍면동을 순방하면서 이제 지역 주민들을 모아놓고 앞으로 충주가 나갈 방향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하겠습니다 하면서 말씀드리는 키워드가 세 가지입니다. 첫째가 내실입니다. 그동안에 우리 충주에 부족한 게 너무 많았어요. 체육시설도 없고 어린이 시설도 없고 놀이시설도 없고 뭐 어르신들 이렇게 너무 부족한 게 많고, 또 지역에 도심 뭐 낙후된 데가 많아서 도시 재생도 필요하고, 그래서 정부 예산을 엄청 따다가 엄청난 사업을 많이 해가지고 건축도 많이 해놨고 개발도 많이 해놨어요. 근데 문제는 이게 잘 활용돼가지고 진가를 발휘하지 않는다면 애물단지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시설 운영비 들지, 사람 앉혀놔야 되지, 사람은 안 오고 텅텅 비고 이러면 되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양쪽으로 늘리는 거는 좀 자제를 하고 내실을 기하자. 우리 충주가 내실을 그동안에 얼마나 기했느냐면은 올해 세금이 안 거쳐가지고 나라에서 예산을 많이 못 나눠줘요. 그래서 충청북도도 뭐 수천억 지금 지방채를 발행해서 빚을 냈다라고, 또 다른 도시는 예산 편성을 막 줄여서 하는데 우리는 6.5% 늘려서 했어요. 평상시와 똑같이. 그리고도 지금 통장에 한 3천억을 갖고 있어요. 내실이라는 게 뭐냐? 살림사이도 알뜰히 하고 정말 실속 있게 해서 꼭 필요한 거를 시민들한테 많이 해드리고, 그냥 보여주기식, 그냥 나눠 먹기식 뭐 이런 것들 좀 줄이자 이거예요. 시민들은 돈이 없어가지고 애들하고 외식도 줄이고 옷 2벌 사 입을까 1벌 사 입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고 있는데 나라 돈 쓰는 사람들이 그냥 흥청망청 쓰고 필요 없는 거 막 해서 이러면 안 되지 않냐. 그래서 첫째가 내실이고, 그 내실을 하기 위해서 이제 소프트웨어를 강화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 이제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기업을 유치한다면 공장만 유치할 게 아니고 기술을 유치하자.
기술이 없는 공장만 갖다 놓으면 외국인 노동자나 왔다 갔다 하고 우리 자식들이 그런 기업에 취직하기 어렵잖아요. 그 다음에 건물을 많이 이런 거 그냥 건축이 아니라 프로그램이다. 그걸 어떻게 잘 관리하고 운영하느냐. 세 번째, 농업도 마찬가지. 농업도 그냥 관행농법 하던 대로 그냥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농업 기술을 개발해서 기왕이면은 더 잘 생산해서 더 비싸게 받아보자. 그 다음에 이제 시민들에게 하는 서비스도 그냥 막연하게 하던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다가 문화, 관광, 생태 이런 가치를 넣어서 가치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자는 것이 이 소프트웨어를 강화하는 우리 충주시 방향입니다. 이렇게 해서 내실을 기하고 또 혁신을 해서 중단 없는 전진을 하자. 우리 같은 조그만 도시는 잠깐만 멈추면 쓰러집니다. 이게 계속 인구도 줄고 있죠. 대한민국이 지금 전체가 다 그렇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지방의 조그만 중소도시가 특단의 노력을 하지 않고 그냥 하던 대로 적당히 해가지고는 어렵다. 얼마 전에 어느 기자가 기사를 썼는데 10년을 놓고 썼더라고요. 제가 10년 했는데 공교롭게도 10년 전과 지금을 비교하면 충주시는 인구가 현상 유지를 하고 있다. 저 강릉은 10,000명이 줄었고 뭐 목포 쪽은 3만 명 가까이 줄었다는 거예요. 자, 강릉하고 목포가 충주보다는 더 유리한 위치에 있어요. 바닷가에 있고 여러 가지 그 도에서도 상당히 중심이 되는 도시인데 지금 이렇게 차이가 나잖아요. 충주가 오늘날 이렇게 기특하게 현상 유지라도 하면서 충나지 않고 내실 있게 할 수 있는 거는 좋은 기업을 유치하고 내실 있게 운영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방향으로 계속 초심을 잊지 않겠습니다. 네. 시장님께서 앞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 충주시가 대한민국 문화도시에 선정됐습니다. 대한민국 문화도시가 어떤 사업이고 내실 강화의 기폭제가 될지 여부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도시 사업은 이제 문화도시 관련 법률에 의해서 정부에서 도시를 선정해서 한 4년에 걸쳐서 한 200억 정도를 주면은 또 자기 도시에서 자기 예산을 보태가지고 400억 정도의 돈을 가지고 3년에 걸쳐서 그 도시의 문화 사업을 해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문화의 저변을 넓히고 문화의 수준을 높여서 거기 사는 주민들이 문화 혜택을 더 많이 보고 또 그 문화를 무기로 삼아서 지역이 더 경쟁력 있게 만들려는 그런 것이죠. 근데 이제 이 사업이 되고 나서 제가 그 주역들, 그러니까 충주 문화관광재단 그 관계자와 또 공무원들을 앉혀놓고 물어봤어요. 자, 이 사업을 4년간 해서 돈을 한 400억을 충주에 썼다. 그럼 뭐가 남을까? 뭐가 남겠느냐? 남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보통 다른 도시에 이거 다 했습니다. 청주에서도 했고, 뭐 어디도 했고, 그래서 이게 해마다 몇 개씩 선발해서 쓰는 거니까. 끝나고 나서 남는 게 없으면은 이 돈을 가지고 그냥 누군가에게 뭐 혜택 주는 것밖에 안 되고 누군가 나눠서 쓰고 자기들은 좋아도 시민들에게 남는 게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래서 이 충주에 뭐가 남아야 되는지 문화도시 사업을 하면서 뭐가 남아야 되는지를 저희들이 좀 고민을 하고 있고 또 이 시민들의 의견도 폭넓게 들으려고 그래요. 근데 제가 지금 생각하는 건 첫째, 이 문화적으로 도시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인적 자원을 많이 좀 양성해야 된다. 문화는 결국 사람입니다. 아무리 좋은 미술관을 줘도 사람이 거기 와서 미술 활동을 하거나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문화는 결국 사람이다. 그래서 문화를 이끌어갈 수 있는 경쟁력이 있는 사람 저변을 넓혀야 되겠다. 두 번째는 시민들에게 이 문화 혜택을 더 넓고 깊게 해드려야 되는데 그런 콘텐츠가 많이 양상이 돼가지고 이것이 좀 지역에서 널리 활용될 수 있게 해야 되겠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이제 그런 것들이 계속 되다 보면 시민들 마음속에 충주에 대한 문화의 애착 또 그런 자랑 또 그를 통해서 문화 활동을 통해서 시민들이 서로 화합하고 서로 이렇게 살만나게 즐기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것이 이제 추상적인 세 방향인데 이 말씀을 들으셨다면 아마 시민들께서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무엇을입니다. 핵심 단어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핵심 단어는 더 가까이 충주였습니다. 시장님, 지난해였죠. 저희 중부 내륙선철도 KTX가 충주 판교광구간이 이제 개통이 되면서 충주와 수도권 간의 그 연결이 좀 더 수월해졌는데요. 충주 저희 교통망이나 수도권과의 교류에 있어서 상당히 좀 기대감도 큽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거기에 설명을 드리면은 이 열차가 개통된 건 2년이 넘었어요. 근데 왜 실감을 많이 못 하셨느냐면 충주에서 이천 부발까지밖에 안 갔습니다, 이게. 그러니 거기서 또 전철 갈아타고 또 타고 해서 서울 시내 들어가려니까 이게 잘 안 타시는 거죠. 차라리 직행버스 타는 게 낫다. 근데 이게 판교까지 연장 운행이 된 겁니다, 연장 운행. 자, 그러면은 어디까지 연장 운행이 돼야 이게 만족이 되겠습니까? 서울 시내까지 가야 되죠. 그래서 지금 수서까지 가는 계획이 서 있고, 이제 올해부터 착공을 하면 아무리 늦어도 2030년이면 수서까지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이제 밑으로 내려가야 되잖아요. 이거는 문경까지는 금년 말에 연결이 된다. 자, 문경에서 김천까지만 연결을 해놓으면은 영남 사람들이 서울을 가려면은 지금처럼 대전 어디다 이렇게 경부선 돌아가는 게 아니라 이걸 타고 가는 게 훨씬 빠르고 간결하고 비용도 절약되고 차비도 싸게 나온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대한민국의 어떤 그 중부 내륙의 아주 핵심이 되는 고속철도망이 계획이 돼 있고 진행을 하면서 그 가장 중요한 첫 발을 작년 연말에 내뒀다. 이렇게 해서 좀 멀리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가 이 원래 저 조선시대부터 옛날부터 핵심이 되는 통로였죠. 임진왜란 때 일본군이 부산에서 상륙해가지고 이 세제를 넘어서 충주를 거쳐서 한양까지 가는 곳이고, 요새 뭐 거란 뭐 침략 그 뭐 드라마 그 북방에서 거란 몽골 뭐 여기서 천해로 올 때도 반드시 충주를 거쳐서 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다시 아주 이제 과거에 급속 쾌속 통로가 이제 뚫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충주가 이제 대전이나 청주나 어떤 그런 그 포부를 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충주가 예전에는 천안이나 청주나 오래전에 100년 전 얘기입니다. 거기에 못지 않았고 100몇십 년 전에 이 전국의 인구 통계를 낸 게 있더라고요. 그때 보니까 남쪽에서는 서울 빼놓고 여기 2등이었어요. 그때가 8만 6천 명인데 그렇게 인구가 그랬었는데, 이게 지금 왜 오늘날 이렇게 어려워졌느냐면은 경부고속도로, 경부고속철도의 축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진정한 중심축의 중간에 위치하기 때문에 앞으로 좀 많은 기대를 가져도 좋을 것 같고, 막연히 앉아서 기대만 할 게 아니라 그런 시대를 예상해서 여러 가지 미리미리 준비하고 또 비전을 키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또 앞서 또 말씀하셨는데도 저희 지역 고등학생들한테 손편지도 또 받고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뭐 지난해 이제 저희 지역 11개 고등학교 학생들이 글로벌 해외 연수를 갔다 왔는데 올해 또 진행하는지 궁금합니다. 예산이 이미 편성이 되어 있고요. 아마 교육당국에서도 준비를 할 거라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에 갔다 온 그 여운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학교에서 학생들하고 선생님들이 야, 내년에는 어떻게 더 잘해보는 게 좋겠냐 이렇게 여러 가지 논의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원래 제가 이걸 공약을 할 때는 저는 유럽이나 미국 같은 데를 보내주려 했어요. 거기 가서 좀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동남아 가고 일본 정도 가서는 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만은 충분하지 않다. 예산은 지금의 2배 정도만 쓰면 돼요. 그런데 학교에서 주저주저 하는 거예요, 이게. 그 먼 데를 가가지고 완전히 낮과 밤이 전혀 다른데, 시차가 다른데 가서 애들 데리고 갔다 뭐 잘못되면은 너무 힘들잖아요. 부담이 되니까 우선은 좀 가까운 데 가서 노하우를 싸가지고 차근차근 해서 하겠다고 하는데, 저는 앞으로 좀 빠른 시일 내에 우리 학교에서 또 학생들이 과감하게 진정한 선진국, 유럽 같은 데 가서 로마 문명이나 또 미국의 뭐 정말 세계를 이끌어가는 그런 세상을 좀 보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외의 핵심 단어를 바탕으로 질문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핵심 단어는 소통하는 충주였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최근 들어서 그 젊은 세대와 소통을 많이 좀 강조를 하시고 또 참여를 하고 계시는데요. 아무래도 저희 충주시가 이렇게 소통에 있어서 좀 왕성하게 진행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왕성하죠. 저 개인만 봐도 연초에 해돋이 행사 갔더니 젊은 친구들이 많이 왔더라고요. 이제 행사 끝나고 나니까 사진 찍어달라고 둘러싸가지고 제가 빠져나오지 못해서 한참 있다가. 근데 그 친구들이 자발적인 거죠. 걔들이 뭐 젊은 애들이 뭐 누구 그런 게 없잖아요. 근데 왜 이 소통을 잘하고 홍보를 해야 되냐면은 우선 젊은 친구들이 우리의 미래잖아요. 충주의 미래고 그 아이들하고 소통이 안 되면은, 대화가 안 되면은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해야
이 지역이 발전하는지를 의견을 둘 수 없기 때문에 편안한 분위기, 통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됩니다. 젊은 친구들은 이 조기룡 시장이 뭘 열심히 하고 잘하는 데는 관심이 없고 저 사람이 내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통하는 쿨한 사람이냐 말귀를 못 알아듣는 꼴통이냐 둘 중에 하나예요. 저는 꼴통은 아니라는 것을 인정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받았느냐. 일찍이 아동 친화 도시를 선포하고 아이들을 이렇게 좀 챙기는 일을 제가 많이 했잖아요. 제가 뭐 어디 가든지 임기를 마치고 떠날 때 아이들을 사랑했던 시장이 있었다. 그 한마디면 나는 모든 게 만족이라고 하는데 그때 그 손 잡아주고 말 걸어주고 했던 애들이 지금 20대가 넘어가는데 10년이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하루아침에 된 건 아니고 쌓아 올린 세월이 이제 소통보다 좀 오늘날 이어진 것 같고 그래서 앞으로도 시민들과의 직접 소통을 좀 키워나가고 이 유튜브나 이런 홍보 매체를 이용해서 충주를 전국에 더 많이 알려야 되겠어요. 충주가 알려지고 호감이 높아야 충주에 놀러 오는 사람도 많아지고 충주에 투자하는 사람도 많아지고 충주에 와서 살겠다는 사람도 있고 충주 농산물을 봐도 반갑고 충주 출신 애들이 서울에 어디 가서 직장 생활 하는데 너 어디 사람이야? 저 충주 사람입니다. 그러면 반응이 좋을 거 아니에요. 이게 알려지는 게 많이 알려지고 호감이 높은 것이 도시의 경쟁력입니다. 네. 시장님도 이거 소통 강화하시면 또 주민들의 또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또 읍면동 또 순방 또 진행하고 계시잖아요. 현재 뭐 읍면동 순방이 마친 이후에는 또 어떻게 또 진행하실 계획인지 궁금합니다. 읍면동 순방은 이제 주민들에게 업무 보고를 드리기 위해서 하는 자리입니다. 그 옛날 뭐 20년 전, 30년 전에는 시장이 가가지고 무슨 뭐 암행어사 출도하듯이 사또가 동네 고을 방문하듯이 가서 딱 앉아가지고 자 뭐 건의해 보쇼. 아주 건의해주면은 그건 해주고 뭘 말고 그런 자리가 아니에요. 그게 1년에 한 번씩 무슨 건의를 하냐고 오늘 필요하면 오늘 얘기해서 내일 대답을 들어야지 민주주의지. 물론 제가 거기에서 건의사항을 안 듣는다는 게 아니고 건의사항이나 애로사항은 1년 내내 아무 때나 받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길 왜 가냐. 1년에 한 번씩 정리를 해가지고 우선 그 가보면 갔다 오신 분들 많을 텐데 면장이 먼저 면정을 보고를 해요. 그동안에 우리 면은 어떻게 됐고 우리가 면이 잘 나가려면 이런 방향으로 해야 된다고 쭉 하고 중요 사업은 뭐다 하고 그럼 제가 가서 이제 그 다음에 그 면에 대해서 요약을 해드리고 충주시장 입장에서 이 면에 대해서 이걸 중점으로 하겠다 하고 그 다음에 충주시 전체의 살림살이를 다 설명을 드립니다. 그러면 그걸 다 들으신 분들은 이해가 됐다는 거예요. 전체 큰 그림이 그려지고 그래서 아주 고맙다는 얘기를 좀 많이 하고요. 물론 거기서 이제 들어오는 건의사항 좀 보면은 이제 많이 있는데 제가 그 건의사항을 들을 때마다 똑같은 얘기를 해요. 다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니까 얼마나 많은 시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지를 순서를 정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다 해드릴 수가 없잖아요. 한정이 돼 있으니까. 그걸 그런 순서, 객관적인 순서를 안 하고 목소리 큰 사람이 하면 해주고 친한 사람이 얘기하면 해주고 이래서는 안 되지 않느냐. 누가 얘기하더라도 똑같이 놓고 공정하게 우선순위에 따라서 우선순위는 민주주의 원칙 얼마나 많은 다수 시민에게 얼마나 더 급한 시민에게 해결해 주느냐는 식으로 하겠다고 설명을 합니다. 제가 이 방송 찍으러 오늘도 가서 순방을 했는데 똑같은 질문이 막 그 건의사항이 오길래 똑같은 얘기 했어요. 그랬더니 좀 뭐라고 하더라고요. 시원하게 좀 해준다고 하지 그랬냐고 그러는데 제가 참 그런 면에서는 정치적으로 부족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벌써 육관식으로 풀어보는 히어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 어떻게입니다. 핵심단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핵심 단어는 살맛나는 충주였습니다. 올해 새해에도 또 살맛나는 충주를 만들기 위해서 또 다양한 또 계획을 갖고 계실 것 같은데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사업의 종류나 내용은 좀 몇 가지 요약을 하면은 첫째가 이제 관광 사업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리조트 사업이나 뭐 계명산 정상에 전망대를 세운다거나 또 시민의 숲을 잘 가꿔서 아주 그 어떤 꽃동산 이런 거 잘 만들고 또 지금 국가정원이 들어설 자리에 그 정원 사업이 차근차근 잘 진행되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국립박물관 들어와야지. 또 탄금대 그 왜 땅 가지신 그 이제 그 문중하고도 우리가 또 협약이 다 됐기 때문에 이게 다 묶어가지고 충주가 가지고 있는 문화, 역사, 자연 환경을 잘 활용한 그런 사업의 기틀을 좀 아주 단단히 해야 되겠다. 두 번째는 산업단지 지금 6개를 추진하고 있는데 몇 개를 빨리 해야 돼요. 지금 땅이 없어요. 다 팔아가지고
공장이 다 들어와 있어서 그 외에 이제 그럼 이 일들을 어떻게 해나갈 것이냐 이걸 위해서는 제가 이제 이 공직자들의 그 헌신적인 노력을 좀 많이 이끌어내려고 좀 강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마 직원들이 요새 많이 괴로울 텐데 제가 뭐 직원들하고 친목단체 회장도 아니고 시민들로부터 위탁을 받아서 시민 세금으로 운영하는 이 직원들을 잘 관리해가지고 일이 돌아가도록 해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좀 뭐 욕을 먹든 좀 서운한 소리를 듣더라도 직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을 기왕이면 기분 좋게 긍정적으로 잘 끌어낼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그 방향이 바로 내실, 혁신, 중단 없는 전진입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시장님 마지막으로 저희 시민들께 그 당부 말씀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제가 이제 어느덧 하다 보니까 시장을 3선을 해가지고 이제 11년째 하고 있습니다. 제가 농담 삼아서 충주라는 고을이 생긴 이래 지방 수령이 저만큼 오래 한 사람이 없습니다. 통일신라 시대부터 조선 고려까지 다 천몇 년을 쳐도 10여 년을 한 사람이 없어요. 자, 이렇게 시민 여러분께서 저에게 분에 넘치는 사랑을 주면서 일을 맡겨주셨으면 제가 초심을 잊지 않고 일을 하려고 합니다. 이게 좀 오래 해먹다 보면 사람이 나태해지고 이제 아주 물러 터져가지고 적당히 하려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날이 서 있을 때는 서 있고 또 둥글 때는 둥글지만은 서 있는 것을 더 강조를 해서 초심을 잊지 않고 시민 여러분께 약속드린 대로 공정하게, 투명하게 또 깨어있는 마음으로 혁신을 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거에 어긋나는 게 있다고 생각되면은 말씀해 주시고 또 그러면서 맨날 야단만 치지 마시고 또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잘하는 건 좀 칭찬도 많이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내실, 혁신, 전진 세 가지 운영 방안을 통해 새해에는 더욱더 희망 가득한 충주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지역 공동체가 공감하는 지역 이슈와 궁금증을 풀어보는 히어로, 저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